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범죄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투입된 비밀 요원이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네요. 근데 이 요원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막 무슨 총격전이나 폭탄 테러가 아니에요. 아, 그럼 뭐죠? 그 조직 핵심 간부의 딸한테 접근해서 위장 연애를 감행하는 겁니다. 기어이 결혼까지 밀어붙여요. 야, 그거 치명적인 유혈 사태를 일으킬 완벽한 구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 딱 들으면 약간 현대의 세련된 첩보 스릴러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는 클리셰이긴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고대 텍스트 중 하나인 사사기 14장의 실제 뼈대입니다. 와, 그 오래된 성경 텍스트가요. 네,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오래된 텍스트 읽을 때 선과 악이 되게 분명하게 나뉘는 좀 단순하고 깔끔한 영웅담을 기대하잖아요. 네, 뭐 힘센 영웅이 악당 물리친다. 약간 이런 식이죠. 근데 오늘 이 텍스트를 고성능 엑스레이 기계에 딱 넣고 그 속을 찍어보는 순간 그 공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들여다볼 이 세계는 결코 단순한 영웅 모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저 힘이 아주 센 한 남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심층적인 구조를 해체해보면요. 그 안에 로맨스도 있고 숨겨진 치명적인 의도, 또 목숨을 건 수수께끼, 그리고 끔찍한 배신과 피바람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와, 완전 누아르 스릴러네요. 네, 한편의 완벽한 스릴러에 가깝죠.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인물들의 은밀한 동기가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그 괴력의 사나이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네, 제대로 파헤쳐 봐야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텍스트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진짜 동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슬아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화적 갈등이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파국으로 에스컬레이트 되는지 낱낱이 캐치해 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 오래된 서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인간관계의 신뢰나 이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로 둔갑할 수 있는지 서늘한 통찰을 전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의 포장을 한꺼풀 벗겨보죠. 이야기 시작은 삼손이라는 남자가 김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한 블레셋 여인을 봅니다. 그러고는 부모한테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거든요. 부모 반응은 당시 시대상이나 상식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했어요. 아니 왜 하필 쟤네들이냐 이랬겠죠. 그렇죠. 우리 백성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철저하게 지배받고 억압받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의 지도자격인 인물이 지배 계급의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건 단순히 로맨스가 아니라 극도로 민감한 금기를 깨부수는 행위였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삼손 태도가 기가 막히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리는데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무조건 데려오라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네, 완전 철없는 아들 같죠? 겉으로만 보면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부모 속을 까맣게 태우는 전형적인 일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텍스트가 조용히 아주 충격적인 이면의 진실을 독자한테만 슬쩍 흘려줍니다. 아, 그 숨겨진 진짜 동기 말이죠. 네, 이 모든 억지와 고집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칠 틈, 그러니까 갈등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삼손의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죠. 아, 그 치명적인 계획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라는 구절이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완전히 혼란스럽거든요. 텍스트가 정말로 이 위장 잠입 작전, 심지어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이 기만적인 위장 결혼이 신에게서 비롯됐다고 말한다고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성스럽고 도덕적인 신의 개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텍스트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그 당혹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의도한 핵심적인 문학적 장치입니다.
현대 독자들은 신의 개입이라고 하면 흔히 되게 도덕적이고 무결한 방식을 떠올리잖아요. 네, 평화롭고 정의로운 방식이요. 근데 이 고대 서사는 신의 거시적인 목적이 인간의 극히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욕망, 심지어 기만적인 계획을 뚫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텍스트가 삼손의 도덕성을 온호하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표면적인 동기, 즉 삼손 개인의 맹목적인 호감 아래에 블레셋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그 이면의 거대한 목적에 겹쳐 있는 그 입체적인 구조 자체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와, 오프닝에서 제가 꺼냈던 잠입요원 비유가 여기서 정확히 들어맞네요. 삼손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타격을 입히려고 철저하게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네, 위장잠입이라는 비유가 삼손의 파괴적인 전술을 설명하기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조차 한 가지 치명적인 지점에서 한계를 맞이하긴 해요. 어떤 지점이죠? 현대 잠입경찰한테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진실을 공유하는 핸들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서포트해주는 본부가 있죠. 하지만 삼손은 철저하게 통제 불능의 독단적인 상태로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작전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정보의 격차거든요. 정보의 격차요? 네, 삼손은 가장 가까운 동맹군이어야 할 자기 부모조차 철저하게 어둠 속에 버려둡니다. 부모는 그냥 자기 아들이 이방 여인한테 홀렸다고만 생각하면서 고통받죠. 아, 진실을 전혀 모르니까요. 이 완벽한 정보의 불균형, 즉 진실을 통제하는 자와 철저히 배제된 자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을 잉태하는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됩니다. 진짜 무섭네요. 진실을 아는 자가 상황을 지배한다. 그리고 삼손은 그 지배력을 가족하고도 절대 나누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도화선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사건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정보의 고립이라는 전술이 단순히 부모 속이는 데서 안 끝납니다. 삼손이 딥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길에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이 있죠. 네, 사자 사건이죠. 오잖아요. 근데 텍스트 보면 이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삼손이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그 맹수를 막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물리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자의 죽음 그 자체보다 두 번째 발견입니다. 두 번째 발견이요? 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아내들 여자 데려오려고 다시 그 길을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사자 주검을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죽은 사자 몸 안에 벌떼가 집을 짓고 달콤한 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력 넘치는 꿀이 탄생한 거네요. 그렇죠. 삼손은 그 꿀을 떠서 먹고 길을 가면서 부모한테도 가져다 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아주 강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니,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다. 이 어마어마한 무용담을 동네방네 다 떠벌리지 않았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 피투성이 된 사자 앞에서 셀카 찍어서 당장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거예요. 인스타에 바로 자랑했겠죠. 게다가 사자 시체에서 꿀을 발견했다는 건 진짜 신비로운 경험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부모한테 그 꿀을 주면서도 끝까지 이 꿀이 사자 몸에서 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사자를 죽였다, 이 사실 자체에 철저하게 입을 닫아버려요. 완전 비밀로 붙이죠. 부모는 그냥 야생꿀을 따왔나 보다 했겠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기 경험을 숨기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 침묵은 결코 겸손하거나 쑥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의도된 침묵이라는 건가요? 맞아요. 죽음의 상징인 사자에서 생명의 상징인 꿀이 나왔다. 이 기이한 경험은 오직 삼손 혼자만 독점하는 극비정보가 된 겁니다. 만약 이걸 발설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마을 사람들 술안주거리 무용담으로 소비되고 끝났겠죠. 와, 너 힘세다 이러면서. 그렇죠. 하지만 삼손은 이 극도로 사적인 경험을 철저히 차단해서 자신만의 정보 저장소에 가둬둡니다. 이 은밀한 정보는 나중에 적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날카롭게 무기화될 필수적인 탄약이거든요. 와, 개인의 기이한 경험을 남한테 말 안 하고 꾹꾹 옹축시켜서 치명적인 무기로 재련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 그 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무대가 딥나에서 열린 7일간의 겨운잔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위해서 30명의 동무, 그러니까 이방인 신랑을 감시하면서도 들러리설 청년들을 데려오잖아요. 네,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삼손이 30명한테 어마어마한 판돈을 걸고 내기를 딱 제안하죠. 퀴즈 맞히면 자기가 배옷 30벌이랑 겉옷 30벌을 주고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30벌씩 줘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삼손이 숨겨왔던 그 사적인 정보가 수수께끼라는 칼이 돼서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삼손이 제안한 옷 30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잔치에서 기분 내려고 거는 가벼운 판돈이 아니에요. 엄청 비싼 옷이었나 보죠? 네, 고대 사회에서 최고급 세마포 옷이랑 축제용 겉옷 30벌은요. 한 마을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막대한 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고급 스포츠카 30대 걸고 내기하는 거랑 비슷한 압박이에요. 와, 스포츠카 30대요? 미쳤네요.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 자존심이랑 경제적 생존권을 아예 볼모로 잡고 도박판을 벌인 거군요. 네. 근데 판돈도 판돈이지만 삼손이 던진 수수께끼 내용을 보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반 것이 나왔느니라. 이거 하나 덜렁 던져줘요. 블레셋 청년들은 3일이 지나도록 실마리조차 못 잡죠. 아니,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삼손의 완벽한 반칙 아니에요? 수수께끼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를 공유하거나 논리적인 추론으로 풀 수 있는 룰이 있어야 하잖아요. 합의된 규칙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자기 혼자만 겪은 그것도 사자 뱃속에서 꼴 파먹었다는 그 엽기적인 사적 경험을 문제랍시고 내놓다니요. 애초에 이건 상대방이 맞추라고 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가 이겨서 상대방 파멸시키려고 파놓은 악의적인 함정이죠. 바로 그 불공평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 서사의 핵심입니다. 수수께끼 룰을 파괴하는 삼손의 이 행동은 자기가 잔치를 즐기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 목적이 아예 다르다. 네, 진짜 목적은 애초에 절대 풀 수 없는 정보의 장벽을 딱 세우고 걔네가 졌을 때 막대한 물자를 빼앗아서 씻을 수 없는 거대한 갈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침묵 도모를 가장한 폭력적인 선전포고죠. 정보를 독점한 자가 타인을 어떻게 극단적인 궁지로 모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네, 구조적 덫이죠. 삼손이 오프닝부터 원했던 그 틈, 갈등의 불씨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산불로 번집니다. 삼손 덫에 걸려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이 결국 패닉에 빠져서 선을 넘어버려요. 7일째가 다가오니까 이들이 삼손 아내를 찾아가서 끔찍한 협박을 하죠. 내 남편 끄여서 답 알아내라. 안 그러면 너랑 네 아버지 집 불태워버리겠다. 청취자 여러분, 이건 무슨 수수께끼 답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 몰살하겠다는 제일 잔혹한 테러 위협이잖아요.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급격하게 파국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치명적인 살해 협박을 받은 아내는 가족 목숨 지키려고 결국 가장 극단적인 감정적 조정을 선택해요. 잔시 남은 기간 내내 삼손 앞에서 울면서 끈질기게 매달리죠. 당신은 날 미워할 뿐이고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처한 진짜 위협, 그러니까 살해 협박받은 건 쏙 숨기고 사랑이랑 신뢰 결핍을 무기로 삼아서 삼손의 정보벽을 허물려는 처절한 심리전입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철벽을 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말하겠어 이러면서요. 여기서 부모 언급하는 거 보면 자기가 정보 통제 완벽하게 했다는 자부심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맹수를 찢어 죽인 삼손이라도 새 신부가 7일 내내 옆에서 당신 날 사랑 안 해 이러는데 배견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놀라운 대목이죠. 육체적으로는 초인적인 영웅이 아내의 감정적 압박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내린다는 게요. 결국 항복하고 답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살아남으려고 그 기밀을 바로 자기 민족한테 누설해버립니다. 완력과 심리적 취약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죠. 정보의 밀봉 상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운명의 7일째 해지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앞에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서 정답을 을조립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정답 듣는 찰나에 삼손 머릿속에 퍼즐이 쫙 맞춰졌을 거예요. 유일하게 비밀을 공유한 아내가 배신했구나. 바로 간파했죠. 그때 삼손이 내뱉는 응수가 진짜 백미입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능히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음숭아지 비유요. 네, 이거 진짜 적나라하지 않나요? 남의 귀한 소 몰래 끌어다 자기 밭 가는 도둑질에 비유한 거잖아요. 자기 아내 협박해서 몰래 다 빼낸 적들한테 엄청난 분노와 조롱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그 응축된 분노는
바로 유혈 학살로 이어집니다. 텍스트는 다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기록해요. 삼손이 잔치자리 떠나서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도시로 직행합니다. 거기서 무려 30명을 쳐 죽이잖아요. 네, 사람을 죽이고 피 묻은 옷을 벗겨내서 수수께끼 빚을 갚아버려요. 완전 배신감에 사로잡힌 삼손은 아내마저 버려두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홀로 남은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잔치에서 들러리 썼던 삼손 친구한테 아내가 주어져 버립니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죠. 삼손이 치밀하게 원했던 블레셋을 칠 틈이 30명의 죽음과 가정 파탄으로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진짜 숨막히는 전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해체해본 사사기 14장에서 어떤 통찰을 얻으셨나요? 고성능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그냥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끔찍한 상처투성이었죠. 네, 철저히 통제된 비밀이 어떻게 치명적 무기로 둔갑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입니다. 우리 일상도 사실 비슷해요. 비즈니스나 가장 가깝다고 믿는 연인 관계에서조차 숨겨진 의도가 충돌하고 진실이 격리될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 공감하셨을 겁니다. 지식과 정보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무기화될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무참히 찢어지는지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죠. 진실의 결례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덫입니다.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 아내는 불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남편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그 끔찍한 협박을 남편한테 숨기지 않고 제일 먼저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이 과연 자기 힘으로 아내와 가족을 적들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진정한 영웅이 됐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블레셋 칠침만 찾던 삼손한테 그 아내의 위기가 오히려 블레셋인들을 맘껏 학살할 더 완벽하고 정당한 명분으로 잔인하게 이용당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이계적인 숨은 목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한 신뢰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서로 꿀을 나누는 존재인지 아니면 파멸시킬 수수께끼를 품은 존재인지, 오늘 이 서늘한 질문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딥다이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